수학의 개념, 까다로운 유형, 즐겁게 잡자. 저는 숟가락 수학의 전미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요, 최상위 수학 라이트 강의입니다. 2학년 1학기 수학이고요. 심화 유형 정도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분명 2학년 1학기 개념 강의를 아주 꼼꼼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개념 공부 끝냈으니까요, 각 유형별대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려고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심화 강의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자, 두 친구들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최상위 수학 라이트 강의예요. 자, 이 강의는요, 개념 강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념 공부를 반드시 하고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이고요. 자, 각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대로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문제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은 솔직히 아니고요. 조금 까다로운 유형부터 조금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단원이 뭐예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단원입니다. 유형은요, 총 6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걸 이번 시간에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3개의 강의로 나눠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대로 적당히 이렇게 분배를 해서 여러 개의 강의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자, 강의를 듣되 선생님, 저는 1강부터요 끝까지 완강할게요. 최고. 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됐지만 우리가 유형 강의나 심화 강의의 장점은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요 단원에서 요 유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강의는 패스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한 문제만 딱딱 골라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좋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유리수와 순환소수 유형 2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문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라고 했어요. 자,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의 수가 0이 아닌 수가 유한계인 그러한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수를 딱 봤을 때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분수를 먼저 1단계 기하분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돼요. 왜냐? 이렇게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는 분수는요, 분모를 10, 100, 1000과 같은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분수 50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고요. 이때 A, B, C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분의 7, 이미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은 기하분수인 상태니까 소인수 분해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7이에요. 자, 근데 우리 2 하나, 5 하나를 곱하면 10이 돼요. 2 두 개, 5 두 개 곱하면 100이 되고 2 세 개, 5 세 개를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야. 근데 2 하나밖에 없어. 5 두 개인데. 그럼 누가 필요한 거야? 2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뿐만 아니라 분자에도 2를 이렇게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2 두 개, 5 두 개, 즉 100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분자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00분의 14 뭐야? 0.14 이렇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녀석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A가 누구예요? 2가 돼야 되겠죠? A는 2. 그리고 자, 뭐 분의 14니? 우리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100분의 14. 그래서 B 값은 100. 자, 이제 C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니까요. C는 0.1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요, 2에다가요, B하고 C를 곱하세요. 100에다가 0.14 곱하면 14잖아? 더해서 16이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체크.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보기의 분수들을요, 모두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골라라. 누가 유한소수인지를 판단해 보란 얘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소수로 나타내 보지 않아도 돼요. 기하 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 2나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가 있다? 그럼 유한소수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소인수 분해할게요. 분모를 1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 자, 여기 누구 때문에 망했어? 3 때문에 망했어. 얘 때문에 유한소수 아닙니다. 자, 니은 볼게요. 약분이 되네요. 3으로 2번 되니까 9로 나눠볼까요? 9로? 그러면은 9, 3, 27, 9, 8에 7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은요. 2의 세제곱 분의 3. 자, 분모에 2나 5 이외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요. 2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너 유한소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 얘도 3으로 한 번 되고 7로 한 번, 21로 한 번 할게요. 그냥 곧장. 그러면 21로 하면은 5분의 2다. 5분의 2. 자, 기하분수로 나타냈는데 분모에 5 말고 누가 없네요. 그럼 얘는 뭐야? 유한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갈게요. 이미 여기서는요. 땡큐. 영어 나왔어, 지금 나. 자, 이미 분모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얘가 기하분수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의심하고 가셔야 돼요. 약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약분이 되어 있는 기하분수인지 볼게요. 자, 3, 7에 21. 자, 약분을 안 해놨네. 자, 약분 다 끝났으면요.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2나 5 이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있었는데 아까 없어졌어. 그죠? 자, 이거 유한소수가 되겠죠. 자, 미음으로 갑니다. 얘도요.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먼저 보시고 소인수 분해됐다가 무조건 땡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것도 3으로 약분이 됩니다. 1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하분수가 맞죠. 그럼 분모에 2나 5에 누가 있어? 없어. 아까 있었는데 약분되면서 사라졌어. 얘도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24는요. 8로도 약분이 되고 3으로도 약분이 되네. 8, 3, 24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7분의 1이에요. 기하분수인데 분모에 2나 5 이에 7이 있어. 그 얘기는 유한소수가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자,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요. 바로 패스할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연달아서 같은 유형의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문제들은 패스하겠다.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야, 이거 풀지 마! 절대 풀지 마! 이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요. 방금 풀었던 2번과 똑같습니다.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 1단계. 그리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를 이용해서 유한소수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었습니다.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분수 12분의 7과의 곱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분의 7에다가 1, 2, 3, 4, 5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서 그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 것. 그 얘기는 2나 5 이하의 소인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12분의 7에다가 7분의 3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약분됩니다. 4분의 1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2의 제곱이 되니까 2나 5 이외에 누가 없어요. 예, 유한소수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12분의 7에 7분의 6을 이렇게 곱했습니다. 약분되죠? 2분의 1이에요. 자, 2 말고는 없습니다. 유한소수이고요. 세 번째 5분의 3이죠. 12분의 7에다가 5분의 3. 자, 이거는 약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0분의 7인데요.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되죠. 분모에 2나 5 이외에 누가 없습니다. 역시 유한소수 되고요. 네 번째 12분의 7에다가 2분의 7을 이렇게 곱해볼게요. 약분되는 게 없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맞죠? 분의 7의 제곱인데 너 뭐니?
2나 5, 2에 소인수 3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유한소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까지 확인하고 갈 거예요. 5번 12분의 7에다가 14분의 3을 이렇게 곱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거 유한소수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 7분의 1과 4분의 3 사이의 분수. 자, 이때 의외로 자, 여기 문제 이제 몇 글자 안 읽었어. 근데 이 사이에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국어 선생님이 된 것 같지만. 자, 사이에라는 얘기는 두 수를 포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요. 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니라고 할 때 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잖아. 사이에는요, 두 수를 포함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두 수, 분수 사이에 분모가 28이고요. 그리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하래요.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수와 분수를 비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 통분해 줘야지. 너 말이야. 자, 통분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7분의 1과 4분의 3. 28로 통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28분의 7. 맞나요? 자, 7, 28분의 4. 이게 7분의 1이니까, 그죠? 그리고 4분의 3은 28분의 7 곱해 7, 7, 3, 2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두 개의 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잠깐만, 7, 3, 21 맞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분수 사이에니까요. 자,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분수의 특징은 분모가 뭐란 얘기예요? 28분의 이런 꼴이에요. 28분의 이런 꼴, 그지? 모시기 이렇게. 자, 그러면 28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28.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모시기 이런 꼴의 식인데 얘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무수히 많은 그런 수들 중에서 얘가 자, 분모가 28인 건 만족했어? 유한소수여야 된대요. 에이, 말도 안 돼. 유한소수이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2에 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7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분자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자는 반드시 7의 배수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보단 크고 21보다는 작은 7의 배수 누구 있어요? 7하고 14밖에 없는 거죠. 즉 28분의 여기다 쓸까? 28분의 7, 28분의 14 딱 두 개의 분수뿐이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2,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 만들기. 자, 우리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바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모두 들어갑니다. 자, 유한소수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의 개수가 유한개, 순환소수는 무한개죠. 그런데 대신 순환마디를 갖습니다. 자, 이런데 두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분수를 봤을 때 반드시 1단계 기하분수로 표현해 보고요.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나 5뿐이면 유한소수. 2나 5, 2에 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순환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분수 50 곱하기 x분의 105가 얘가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질 때 얘가 순환소수래. 다음 중 x의 값 중에서 적당한 것으로 골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50 곱하기 x분의 105 먼저 약분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해도 돼요. 자,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고 거기 x를 곱해야 분모. 105는 3 곱하기 5 곱하기 7.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요. 뭐가 주냐면 뭘 약분해야 되는지 잘 보여요. 5 하나, 5 하나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3 곱하기 7이 됩니다. 이 녀석이요. 누구냐면 순환소수래요. 근데 선생님, 순환소수려면 분모에 2나 5, 2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x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x는요, 2나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x가 1번 3 하나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나 5 이외에 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3이랑 약분해서 그 3이 없어져. 즉 x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7 유한소수가 돼버리죠.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 3번 봅시다. 7도 같은 방법이겠죠. 7이 x가 7 돼버리면요. 분자에 있는 7과 이 x가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2나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5. 5가 와요. x가 만약에 5다 그러면 2나 5뿐이네. 그럼 유한소수잖아. 그러면 2번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4번과 5번 중에 볼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9. 3의 제곱으로 넣어볼게요. 3의 제곱. 자, 그 얘기는요. 여기 3의 제곱이 오면 물론 이 3과 약분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고도 3이 남아요. 분모에 2나 5 이외에 3이 소인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바로 우리가 찾는 순환소수가 되는 경우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이거 21까지 한번 볼게요. 21은요.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7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7과 여기 있는 7 약분하면은요. x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2나 5 뿐이니까 이거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이번에는 x가 아까는 밑에 있었잖아요. 분모에. 얘는요. x를 곱했다 혹은 분자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얘를요.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역시 순환소수래요. 한 자리 자연수. 자, x 중에서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선 가장 큰 값이래요.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25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고 14는 2 곱하기 7, 거기에 x를 곱한 이러한 형태의 수가 될 겁니다. 우선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했으니까 이제 약분을 할 차례잖아요. 자, 여기 7 하나, 7 하나, 여기 2 하나, 2 하나 이렇게 없애봤어요. 이렇게 숑. 그러면 얘는요. 좀 더 간단히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지? 아까 약분 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1분 곱하기 x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를 그냥 여기다 위에다 써도 솔직히 상관없겠다. 그러면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얘가 순환소수가 된대요. 순환소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약분이 또 될 수도 있잖아. 이 x의 값에 따라서. 그랬을 때 약분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 하더라도 분모에 2나 5 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3의 제곱이 살고 있어요. 3의 제곱인 9가 있어도 되고요. 3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자, 그럼 이제 가능한 한 x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가 x 중에서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래요. 그러면 9, 8, 7, 6 거꾸로 오는 것 같지 않을까? 그죠? 자, 9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x 자리에 9를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약분해서 얘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순환소수 아니잖아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 넣어보겠습니다. 8 넣으면은요. 3의 제곱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그치? 왜냐면 얘하고 얘 이렇게 약분하니까 3의 제곱이 살아있잖아요. 2나 5 이에 누군가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순환소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될 수 있는 x 중에서 가장 큰 한 자리 자연수는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8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 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분수한테 싹 다 x분의 1을 곱하겠대요. 자, 우리 아까 분모에다가 x 곱했던 바로 전전 문제랑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하나의 분수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분수에 다 곱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두 개의 분수한테 각각 x분의 1을 곱했을 때 두 분수 모두 순환소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빨리 가볼게요. 50분의 99한테도 x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고, 자, 60분의 99한테도 x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어떠한 소수 형태인지 보려면 소인수 분해를 하고 약분할게요. 자, 소인수 분해하고 약분을 하면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9 곱하기 11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역시 3의 제곱 곱하기 11분 3의 제곱 곱하기 11 자, 곱하기 x분의 1. 자 이렇게 둘 다 순환소수래요. 땡땡 해야지. 자 그러면 우선 기하분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는 기하분수다, 그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요, 요 3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려면 써도 상관없고. 근데 지금 얘네가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를 볼게요. 2나 5 이외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자, 그게 누가 있으면 돼? x가 있으면 되잖아. x. 그죠? 자, 여기도 볼게요. 2나, 여기 3은 아까 사라졌으니까 5 이외에 반드시 x가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x가 살아있어야 돼. 2나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여야 해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누구 붙어 있어요? 10, 11, 12, 13, 14 이런 애들이잖아.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자, x에 10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10은 2 곱하기 5잖아. 2나 5 이에 누군가 없잖아. 그럼 얘는 탈락. 자, x에 12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x가 사라져요. 왜? 여기는 11과 각각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11도 탈락. 1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x에 12가 들어가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면 자, 여기도 분자에 3이 하나 있고 여기도 아직 3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결국에 약분되면 2나 5, 2에 또 다른 소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도 탈락. 그러면 13만 가능합니다. 13은 소수잖아요. 심지어 분자에 약분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13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유형인데 조금씩 그 유형, 그 문제들이 다르죠.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20분의 17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a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20분의 17을 소인수 분해해서 기왕이면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17 곱하기 a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무슨 소수? 유한소수가 되게 해주고 싶대요. 자, 얘 아직 기하분수 아니니까요. 기하분수인가요? 기하분수네요. 그럼 이제 그냥 보면 되겠다, 그치? 자, 유한소수가 된다 했으니까 자, 그때 a의 조건을 보면 되는데 얘가 유한소수라고? 말도 안 돼. 2나 5 이외에 3도 있고요. 7도 있는데 어떻게 유한소수가 돼요? 얘네가 없어야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되지. 누가? a가. 그래서 이때 a의 조건은요. 3과 7을 모두 없앨 수 있는 3과 7의 공배수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예요? 21의 배수가 되겠지. 자, 21의 배수는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 21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못 찾아요. 자, 두 자리니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누가 있어? 21 곱하기 3은 84죠.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잖아요. 세 자리가 돼버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A의 조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분수 6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개이다. 말이 길다야. 그치? 같은 말을 이렇게 뭐 길게 해. 자, 얘를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유한소수다. 네 글자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나머지 무시해버리세요. 자, 그 중에서 x값이 될 수 있는 x값 중에서 자,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조건만 우리 친구들이 알면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죠. 60분의 x를요. 소인수 분해하면 분모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x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유한이 소수.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돼. 2나 5, 2에 3이 있잖아요.
자, 3이 없어야 되지. 그래야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얘를 x가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때 x의 조건은요. 3의 배수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99 다음에 뭐야? 10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린 갈 길이 보니까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순환소수. 순환마디가 6인 순환소수 1.26입니다. 자, 여기에 곱하면 유한소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 너 누구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x가 되겠네요. x의 값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연수래요. 자, 그럼 순환소수 1.26 자, 여기다 x를 이렇게 곱하면 얘가 지금 유한이 소수가 된대요. 유한소수가 된대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는 조금 그렇죠? 우리 요거 순환소수를요. 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수로 바꾸는 거 알죠? 자, 90분의 126에서 1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야? 90분의 114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 약분도 되네요. 심지어 15분의 19 이렇게 간단히 약분까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해오셔야 돼요.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 이용해서 그럼 15분의 19 곱하기 x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15라는 수가요. 3 곱하기 5라는 수예요. 얘가 유한소수를 한번 비웃어줘. 말도 안 돼. 3이 있으면 유한소수 안 되잖아요. 그 3을 누가 없애주면 돼? x가 없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x의 조건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3을 없앨 수 있는 능력자 3의 배수이면 되고 우리는 그 x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3. 그죠? 3.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분수 땡큐하게 소인수 분해는 이미 해두었고요. 두 분수에게 모두 x를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둘 다 유한소수, 분모의 2나 5뿐이래요. 자, 이때 x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두 개 친절하게 얘기해줬고요. 곱해보자.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7분의 34에 x를 곱하고 자 밑에 이어서 쓸게요. 5 곱하기 11의 제곱 분의 22에도 x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우선 얘가요. 약분이 되네요. 34, 2로 한번 약분되면 이거 제곱되고요. 17 되는데 이렇게 없어진다. 조금 안 보이나요? 여기 2 남았어요. 2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11. 요거 이렇게 없애고 2. 그러면 깔끔하게 한 번씩 다시 쓰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 분의 1 곱하기 x. 이게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얘는요. 5 곱하기 11분의 2 곱하기 x.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 이거죠. 자, 유한소수이려면 분모, 이제 기하분수로 표현했으니까 분모에 3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럼 선생님? 요 3은 x가 없애주면 되지. 자, x는 그럼 3을 없앨 수 있는 능력자여야 합니다. 바로 x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밑에도요.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어주려면 분모에 11이 없어야 해요. 어떻게 21을 없애? x가 약분해서 없애주면 되지. 자, 그래서 x는요. 3도 없앨 수 있고 11도 없앨 수 있는 능력자. 바로 3과 11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누구다? 33의 배수. 그럼 보기 중에서 33의 배수 모여라. 3번, 5번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3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패스합니다. 그래요? 12번 문제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단지 주어진 분수가 뭐야?
소인수 분해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소인수 분해해서 A 곱해서 문제 쭉 이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13번 문제는 풀지 않고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분수 140분의 x를 역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얘는요, a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야? 140분의 x는 a분의 1. 같은 애래요, 같은 애. 같은 애인데 유한소수래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x의 조건은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은 그러한 자연수 x라고 합니다. 그래서 x 구하고 a 구해서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요, 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자, 140분의 x가 a분의 1과 같은데 얘가 유한소수야. 끝. 이거 아니야? 문제 정말 간단히 하면 얘 아니야? 이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140분의 x라고 돼 있는 애를 간단하게 약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140 얘를요, 어떠한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인수 분해를 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40은요, 14 곱하기 20이잖아.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라는 수고, 자, 얘가 역시 a분의 1이라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유한소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쓸게. 잠깐만 수를 좀 구경해 볼게요. 자, 얘가 그래도 명색이 유한소수인데, 그지? 자, 누가 있냐면 분모에 7이 있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네. 자, 그러면은 이 7을 빨리 없애야 돼. 누가? x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x의 조건이 x는 반드시 7을 없앨 수 있는 7의 배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7의 배수하면 7, 14, 2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간 애만 된대요.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 자, x 누구야? 14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가능한, 그 범위 안에 가능한 애는 14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내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래, 좋아. 그럼 x에다가 14 한번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7 없애줬네. 그리고 약분해서 2가 남았는데 그 2는 다시 해라. 약분이 되네. 그러면 분자는 1이 확실하게 됐죠? 그럼 그때 분모인 a는 누구냐는 거야. a는 10. 2 하나, 5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a의 값은 2 곱하기 5, 10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x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24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선생님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문제를 다 풀어보긴 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자, 분수 36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이고요. 자, 유한소수이고요. 자,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7이에요. b야. 자, b분의 7이 된대요. 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한번 더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a 값과 b 값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건 하나가 붙었어요. 단 a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처럼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360분의 a가 b분의 7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녀석이 뭐란 얘기야? 자, 유한소수래요. 유한소수. 그러면 우리 360 얘부터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a. 자, 얘가 b분의 7이다. 이 얘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니까. 얘가 유한소수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분모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2나 5 이외에 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똑하니 9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이 a를 없애줄게요. 누가? a가. 그래서 이때 a의 조건은요. 3의 제곱인 9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자. a는 반드시 9의 배수여야 합니다. 9의 배수 많죠? 9, 1은 9, 9, 28, 9, 3, 27 아마 9단이 떠오를 거예요. 무수히 많은 9의 배수 중에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누군가 들어가서 얘를 없앴다고 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수, 같은 분수를 딱 봤더니 분자에 누가 살아있어? 9는 약분됐다 치지만 7이 살아있어.
그 얘기는 A는 9의 배수이자 7을 약수로 갖는 즉 9와 7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9와 7의 배수. 9와 7의 공배수라고 써야 되지? 공배수. 즉 A는 63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3의 제곱인 9를 약분하고 없애고도 7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 이제 63을 넣어서 얘 없애고 7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때 분모를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에는 2의 세제곱과 5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분모인 b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40이 되는 것이고, 자, 문제는 미안해요. 내가 지금 A의 값을 잘못 얘기했는데 9와 7의 공배수인 63의 배수인데 왜냐면 63의 배수 중에서 2, 4, 8 혹은 5를 또 약수로 가져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문제에서 여기 A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어쨌든 이거 63, B는 그래서 이제 40이 되는 거고 문제는 A 빼기 B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63에서 40 빼는 거니까 이거 23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두 번째 유형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풀지 못했던 문제가 3번과 13번 문제 맞나요?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물론 미리 다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체크해 나가고 있을 테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같은 유형이니까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원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몇 개의 유형들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그건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